우리가 MF 케어와 이제 마케팅 클리닉 1년을 함께 했잖아요. 1년 동안 아, 진짜 대단해요. 정말 진짜 뭐 이렇게 되게 어머님 그때 뭐 이렇게 기일 같을 때 가실 때 제외하고는 이게 매일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네, 요즘 그쵸. 아이들은 우등상도 아니, 개근상도 잘 없어요. 요즘은 아이들도 개근상이 없는 시대에 거의 1년을 개근을 하셨는데 이제 MF 케어와 함께 하면서 1년 동안 피디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발전 그리고 MF 케어가 피디님한테 줬던 어떤 가장 큰 도움이 됐던 부분은 뭔 것 같아요? 음, 사실 되게 들어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인스타에다가 대표님의 그 MF 케어 캡처분이 나오면 좋아요를 눌렀던 게 제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러니까 뭔가가 그냥 그 커뮤니티 그 책을 읽고 나누고 그 모습이 그냥 되게 좋았어요. 뭔가를 내가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자진을 해서 뭔가를 이렇게 책을 사서 보고 이걸 나눔을 하고 사실 이 나눔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뭐 자영업자를 분들과 만나서 깨지거나 뭐 아니면 뭐 작은 성공이라도 했다던가 이런 것들을 연결을 지어서 대표님이 주신 그 내용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리들이 생겼다 보니까 어떤 전혀 해보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좀 사실 생각이라는 것도 좀 해보고. 음, 네, 사실 저희가 책만 읽고 무슨 책의 내용을 써머리하는 독서 모임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계속해서 각자한테 맞게 행동할 수 있게 푸시하고 또 저희 한 가지 특징은 끝나고 나면 항상 영상에 대한 푸시가 있잖아요. 유튜브 영상 반드시 찍어라. 그래서 피디님 네. 그 유튜브도 엄청나게 성장하셨죠. 제가 유튜브가 79개였던 것 같아요. 인셀덤 할 어, 때. 어, 어. 현재 200 지금 11개인가? 1년 동안, 네, 211개까지 찍었어요. 저 사실 인셀덤 할 때 그 분이 100개를 만들래요. 그래야 이게 알고리즘이 뭐가 돌아서 그래서 구독자도 아는 지인들한테 막 구독하라고 그렇게 막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더 이상 뭔가 원고가 없으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무궁무진하잖아요. 나눠주시는 것들이 엄청나다 보니까 일단 원고가 좋다 보니까 계속 나누다 보니까 211개까지 지금 찍었네요. 212개인가요? 211개까지 찍었어요. 구독자 명수는 좀 어떻게 달라졌어요? 44명에서 지금 320, 아니, 332명인가? 네. 44, 그렇게 지인들한테 다 홍보했는데 44명이었던 거예요. 그 전에. 근데 지금은 지인한테 홍보하지 않았는데 330 제발 좀 구독을 취소해줘. 지인들은 이제 안 봤으면 좋겠어. 네, 왜냐면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구독을 했다가 제가 취소하라고, 어, 어. 남편도 구독을 했다가 제가 취소하라고 취소했거든요. 가족은 다 취소시켰어. 오히려 구독자 이탈. 아는 사람 있으면 그냥 취소하라고 그렇게 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 근데 그렇게 구독 취소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332명이 송경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송영 PD님이 단순히 책을 읽고 잘 나눠서 컨텐츠가 좋아서 모여들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송경이라는 사람의 이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네. 그 안에서 뭐 자랑거리도 있었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뭐 내가 정말 아픈 이야기도 나눴고 솔직하게 그 내 이야기를 꺼내는데 근데 사실은 사람들한테 그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뭔가가 있으니까는 PCM을 남기겠죠? 그러니까 저도 제 안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모르겠어요. 저가 이상한 애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겠죠. 이상하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저는 음, 생각하고 네네. 송경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던 송경이와 다른 사람이었다고 저는 느껴져요.
송경이가 저도, 생각하는, 송경이는 약간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낯가리고 이런 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 이야기를 꺼내고 싶고, 내 목소리를 꺼내고 싶고, 나를 음, 드러내고 싶고. 그러니까 이 두 네네. 가지 송경이가 다 있던 거죠. 아, 그런 것 같네요. 네, 어, 다 있었는데, 이제 예전에는 소극적이고 소심한 송경이로만 16년, 17년을 살다가 진짜 송경이를 꺼낼 수 있는 사실은 기회가 마련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어떤 흐름을 타서 이제 인간 송경이를 꺼내기 시작한 거죠. 네. 피디님은 그럼 유튜브를 본인이 하면서 본인이 얻는 가장 큰 이득, 혜택은 뭔 것 같아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꺼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냥, 예, 이득은 이것 또한 자신감인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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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 뭔가를 사실 쭈뼛쭈뼛,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그 정말 좋은 정보를 말을 아직도 말을 잘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또 정리도 안 되지만 어쨌든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자신감. 음. 자신감. 네. 유튜브에서 많이 내가 꺼내다 보면은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전보다 조금 더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고요. 그리고 일단 쓰는 언어. 어, 왜냐하면 커뮤니티에서 쓰는 언어를 또 어. 제가 쓰다 보니까 쓰는 언어가 달라졌어요. 음. 그쵸. 아무래도 저희가 네. 이제 듣고 그 언어를 내가 사용하다 보니까 그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고 사실 그 사람의 언어의 한계가 성취의 한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언어가 바뀌어야 그 사람이 어떤 정체성이 달라지고 또 정체성이 달라야 그 사람이 어떤 만들어낼 수 있는 퍼포먼스가 달라지는 거니까 사실 사용하는 언어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예전에 언어가 예를 들어 삼사리에 관련된 언어였다면 지금은 조금 더 그래도 우리가 비즈니스 언어 이런 언어들로 그렇죠. 조금 사용을 하는 거죠. 맞아요. 전혀 그런 단어가 있나?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쵸. 맨날 쓰는 단어만 쓰니까 고만고만한 단어만 쓰니까 근데 많이 쓰는 언어가 바뀌었죠. 음, 또 사람도 바뀌고. 음, 맞아요. 그래서 이제 right environment, right people, 이게 올바른 환경과 올바른 사람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피디님이 사실 결단한 거잖아요. 나는 송경이라는 사람은 성장할 거고 나는 이런 방향으로 살아갈 거야를 결단했고 결단하고 그거를 사실 계속 꾸준히 따라오시고 있잖아요. 네, 내 인생에 어떤 변수가 생겨도 사실 변수가 생기면 인간들은 언제나 하던 걸 멈추고 싶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그런 내 결단대로 따라오고 있는 게 저는 그게 피디님의 어떤 차별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변화하고 싶지만 변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과. 그럼 피디님 이제 마지막 제가 질문 드릴게요. 네. 2025년에 송경이가 집중해야 될, 내 목표가 뭐고 집중해야 될 원싱은 무엇인지 이제 그거 궁금해요. 일단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과를 좀 내고 싶고요. 음, 어, 아직은 제가 어떤 고객님들을 현장에 가서 이렇게 내 손 안에 올려놓고 이렇게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어떤 밀당과 그런 게 아직 저 스스로가 좀 불편한데, 아, 그거를 좀 제가 극복을 해야 되는 게 저의 또 원칙인 것 같아요. 쥐락펴락을 한다는 게 고객과 이제 뭔가 이렇게 능숙하게 소통을 그쵸?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네. 거죠. 네네. 그러면 이 능숙한 소통을 위해서 피디님 생각에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아이스간 대표님과 1대1 코칭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자신감보다 자존감을 키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또 항상 하시는 말씀 트럼프 전략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잘 쉽진 않아요. 자꾸 이제 기분에 따라서 조금씩 어. 또 안 좋았다가 그렇긴 한데 지금 제가 아직까지 에너지가 좋아요. 현 상태가.
에너지가 좋기 때문에, 그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이 하는 어떤 자신만의 방법이 있어요? 트럼프 전략을 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셀프 피드백. 사실 살면서 한국 문화가 그렇잖아요. 척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근데 사실 이게 참 되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으로서 되게 극단적인 문화잖아요. 음, 어떻게 나를 누가 칭찬을 하면, 아, 아니에요. 겸손한 척 해야 되고, 빼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예의, 배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저 상대방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그래서, 음, 저 스스로, 아, 이게 쉽지는 않지만, 음. 이렇게 잘했다. 그러면 본인이 본인한테 하는 가장 많이 하는 좋은 셀프 피드백 한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본인이 뭔가 이게 뭔가 이렇게 치얼업 시키기 위해서 어떤 아, 피드백을 하시는지. 어, 아침에 일어나면은, 새벽에 일어나면 사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 본 적이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음, 그때 참 그렇더라고요. 그때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침대에 딱 걸쳐 앉아가지고 오늘도 그러니까 저 스스로한테 용기를 북돋아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도 하루를 잘 살아보자.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래. 되게 피곤하고 왜냐면 잠을 4시간 뭐 그 정도 자니까요. 어, 그러니까 4시간 반, 5시간 넘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세상에. 피곤하고 어, 네, 일어나서 그러면 너무 피곤한데 어쨌든 침대에서 이제 일어나서 그 침대 걸터 앉아서 음, 이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에너지를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운동이 잘 안 되지만, 음, 최대한으로 걸으려고 하고 있고요. 음, 좀 걷는 거를 음. 그래도 늘리려고 하고 있고, 네, 음. 그러고 있습니다. 좋아요. 아침에 긍정한 에너지? 그리고 뭐 저녁에 하는 건 없어요. 저녁에 하루 보내고 나면 뭐 진짜 하루 아, 빡세잖아요. 이게 그래요? 말이 그렇지. 고속도로 타고 출퇴근이 말이 돼요. 어, 그렇죠. 제가 퇴근을 하면서 깜빡 졸더라고요, 제가. 어, 근데 다행히도 차선 이탈이 되면 삐삐삐 소리가 나서 그 소리에 제가 몇 번씩 깨요. 그래서 내가 미쳤구나. 너 왜 이러냐. 어, 그런 경험도 제가 해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거는 잠이, 어,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인데. 갑자기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졸이 확 이렇게 막 눈이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정신 차려야지. 어. 근데 이 차선 이탈 이 센스가 다 보니까 그거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음. 네. 그러면 하루의 마무리 칭찬은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 이건가요? 네, 오늘도 무사히 보냈고, 어, 저희 보험 스쿨 보스가 있는데 하루에 5가지 코어를 올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내가 오늘 잘한 거를 또 칭찬하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뭘 잘했고, 오늘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렇게 매일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내가 오늘 그래도 잘했던 거, 음. 그거 올리는 거가 있어서 하루를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럼 어제 올린 건 뭐예요? 피디님이 어제 본인의 칭찬 했던 건 뭐예요? 오늘은 그거 계약 체결하려고 에너지 끝까지 쓴 거였고, 어제가, 잠깐, 하루가 이렇게, 어제가, 그게 기억이 안 나죠. 썼는데 기억이 안 나요. 어제 올리는 건 계약 기억이 나. 지금 이번 달부터 이제 그쪽 지점 출근하신 거죠? 네, 12월 아까 초부터요. 네, 저희 지금 좀 녹화 전에 잠깐 아까 이야기 나눴는데 이제 첫 네. 번째 사실은 이제 어 계약이 여러 건이 가능했던 계약건이 있었지만 사실 이제 체결이 되는 거 이거 첫 번째 계약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 계약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안산으로,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연수를 받으면서 운전 연수 강사님과 되게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안 그래도 상조보험 얘기를 꺼내셔서 이제 그거를 들으시려고 생각은 하셔가지고 겸사겸사 요번에 이제 마지막 절판인 보험이 있어가지고 그거 설명을 드렸더니 음, 하셨죠. 근데 아, 저라는 사람을 보고 하신 것 같아요. 물론 그 상품도 너무 좋았지만 음, 상품이 좋다고 상품 때문에 갑자기 결정하진 않거든요. 근데 네, 그러니까 특히 보험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보험은 어차피 설명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 보험 타는 건 나중에 일이라서 얘가 만약에 믿을 만한 애가 아니면 나중에 가서 내가 그때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신뢰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송경이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아닌가 싶은데 네. 어떻게 그런 신뢰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하세요? 운전 연수를 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꺼내요. 제 얘기도 꺼내고 강사님 얘기도 꺼내고 서로 그런 얘기 사적인 얘기들 다 꺼내면서 음, 그런 이제 보험을 하고 제가 어떻게 보험을 해야 되고 제가 교육받는 멘토님의 얘기를 꺼내고 그러면서 음. 저희 멘토님이 항상 고객님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고 고객을 섬겨야 된다는 말을 썼어요. 음. 그랬더니 그 강사님께서는 그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거예요. 처음 고객, 네. 고객님을 섬긴다는 말을 자기는 처음 들었다. 그러면서 너는 제대로 된 보험팔이네. 제대로, 제대로 올바른 된 보험, 보험팔이다. 제대로 된 보험팔이네. 네. 제대로 되네라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아, 그래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는 단어가 좀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오. 음, 그거에서 좀 많이 또 다르게 보신 것 같아요. 너가 영업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제가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 이런 상황들도 다 알고 있어가지고, 아, 열심히 하네. 어, 열심히 하는 그런 것도 알고 계시고, 그렇다 보니, 음? 네, 결론적으로 송경이라는 사람의 평상시 갖고 있던 생각과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이 꺼내는 언어, 그리고 행동에서 보여지는 정체성. 이게 사실은 다 네,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게 신뢰로 연결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그런 구매 결정으로 연결됐다고 저는 보여져요. 네, 음, 제대로 된 보험팔이라고 고객한테 인정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너무 멋지네요, 피디님. 네, 우리 보험이라는 직업이 그렇잖아요. 보험이 안 필요한 사람은 없어.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보험팔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 그쵸. 그리고 보험팔이한테 한 번 안 당한 사람도 없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신뢰하기가 어려운 직업군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정말 훨씬 더 독점하기 좋은 또 어떻게 보면 분야가 또 보험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네, 음, 좋습니다. 맞습니다. 남들과 다른 정체성으로 어, 요즘은 이 말도 너무 아무나 개나 소나 함부로 이 말을 써가지고 쓰기 싫긴 한데 얼마 전에 또 맞아요. 누구를 만났는데 대체 불가한 사람 어쩌고 이런 얘기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이 누구 입에서 나오는지 음, 누가 그 말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송경임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체 불가한 보험 설계사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 지점과의 연결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멘토와 그 멘토님이 아이스강 대표라고 하는 분이 이끌어주는 그 방향대로 그리고 저희가 MF 케어에서 함께하는 그 방향대로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남들과 다른 정체성 가진 대체 불가한 보험 네, 설계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송경희 PD님의 2025년 정말 어, 너무 기대가 돼요. 어떠세요, 본인은? 저도 어떻게 제가 바뀔지, 제 삶에 있어서 어떤 사람으로 제가 바뀜이 되어 있을지 굉장히 좀 많이 궁금해요. 음, 저도 너무 다른 궁금하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2025년은 우리 얘기한 거 있잖아요. 난년이 되기 위해서 미친년처럼 일해야 되고 그 과정에 쌍년이 될 수밖에 없다. 정말
모든 성공한 사람들을 밖에서 봤을 때는 미친 사람처럼 정말 몰입하거든요. 그래서 2025년 정말 미친 사람처럼 한번 몰입해서 고객을 섬기는 그 멋진 정체성으로 많은 고객들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보험 설계사 송경희 PD님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피디님. 오늘 인터뷰 너무 멋진 시간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인터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